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글 속기 시험 본 거를 저도 한번 쳐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1급 연설 치는 거를 새 테스트로 치는 걸 녹화를 해봤고요. 이걸 제가 치는 거를 분석하는 거를 좀 담아보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서 제가 쳤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당시 저의 생각이나 좀 위험했던 부분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드릴 건데, 풀 버전을 쭉 치는 것만 보실 분들은 제가 이거 자막을 달아 놓을 테니까 그 시간대로 이동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작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키보드를 진짜 너무 오랜만에 쳐가지고 많이 정말 많이 무뎌져 있다 라는 것만 감안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분석 바로 시작해 볼게요. 1급 연설체 낭독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84번째 3.1절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애국 선열들께 한없는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 여기서 제가 치면서 한없는에서도 지금 멈칫이 조금 발생하고 한하고 이런 식으로 이 딜레이가 생겼는데, 우리가 업이라는 글자를 약어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제가 치면서도 야, 업이 뭐였지라고 떠오르는 그 감각적인 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현, 오늘 우리는 이때 제 손 보시면은 이 손에서 김인현을 딱 듣고 저는 머릿속에서 김인현 이랬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여기서 고민을 이제 딱 했던 거죠. 그래서 손이 여기서 드립니다 치고 나서 김인현 딱 들었을 때 손이 벙벙 이제 뜨는 게 보일 겁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현, 오늘 우리는 고민을 한 거죠. 고민하고 나서 이제 저렇게 선택을 해서 간 건데, 이게 만약에 시험이었다면 우리가 김인현을 이제, 저도 이거 뜻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아마 진짜 제가 시험 모드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께 그래도 잘 치는 거 좀 보여드려야지 라는 스탠스가 아니었으면은 저는 아마 김인현으로 치고 갔을 것 같아요. 고민을 일절하지 않고 갔을 것 같습니다. 한글 속기 시험에 한해서. 그리고 이거는 실시간 속기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현장에 나가서 칠 때 당연히 이렇게 쳐서 틀리면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걸 떠나서 결과물적으로도 저의 굉장히 실책이죠. 그래, 실책이지만 판단을 빨리빨리 내리고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는,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제가 내렸던 이 판단을 그대로 밀고 갔어야 됐던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저 이제 여러분한테 좀 잘 치는 거 보여드리려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총칼에 맞서 맨주먹으로 분연이 일어섰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을 뒤덮었고 우리는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여기서도 방방곡곡을 뒤덮었고를 했을 때 글자가 스무스하게 뒤덮었고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손은 분명 뭔가를 움직이는데, 이거는 제가 손을 급하게 움직였다는 걸 뜻하는 게, 차라리 여기서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하면서 이 텍스트 나오는 게 보이시죠? 손을 방방곡곡을 뒤덮었고를 제가 정확하게 준비된 시점으로 때렸다면은 여기서 방방곡곡을 뒤덮었고 하면서 스무스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조절에 대한 걸 결국 실패를 한 겁니다. 우리는 자주독립 의지를 그죠? 뭔가 하려 했는데 하면서 때리게 됐었잖아요. 이런 좀 단타에 대한 부분도 참 조절, 이런 실수 정말 잘 안 하는데.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외의 독립투쟁은 더욱 이런 3.1운동 했을 때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그냥 3.1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니까 3.1운동이라고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걸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띄어쓰기가 안 되는, 이렇게 점 약어를 쓰고 띄어쓰기가 안 되는 점도 있어요, 약어가. 그래서 뭐 815, 31, 625 이런 게 나왔을 때 6하고 띄어쓰기 안 되는 점을 쓰는 것도 여러분이 몸에 많이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을 해야 되니까. 힘차게 전개되었습니다.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기서도 되었습니다를 우리가 약어로 쓰니까 제가 손이 급하게 이제 가던 거를 줄일 수 있겠죠. 어차피 우린 되었습니다 한번 누르면 나오니까 이때 저는 한번 이제 또 숨 쉬는 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상해 대한민국 전개하고 제가 빨리 확 한 게 아니라 전개하고 템포를 줄이죠. 왜냐면 뒤에 말이 아직 안 나온 상태니까.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마침내 우리는 빼앗긴 국권을 되찾았습니다. 3.1 정신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온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는- 당황했어요. 이게 이제 이 TTS 문제인데 극복해온 우리 민족의 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면 자연스러운 이 말의 흐름일 텐데 지금 여기서 극복해온 우리 민족의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게 뭔 소린가 라는 걸 판단하느라고 여기서 조금 당황했어요. 슬기롭게 극복해 온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온 우리? 이게 이제 머릿속에 떴던 거죠. 우리는 이러한 빛나는 정신을 계승하여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오늘의 참여정부는 바로 그 위대한 역사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아픔의 근현대사는 이제 막을 내리게 이것도 조금 당황했어요. 아픔의 근현대사는 이 말의 호흡이 되었사는 출범으로 아픔의 근현대사는 아픔의 근현대사는 이게 근현대사 우리가 많이 쓰지만 아픔의 근현대사는 했을 때 이 TTS 특유의 이 발음의 느낌에서 제가 가 이제 떴었던 이로 아픔의 근현대사는 이제 막을 그래서 멈추죠 손이 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도 제가 이런 현상들이 지금 왜 계속 나타나냐면 단타랑 약어 자체가 지금 저한테 지금 좀 헷갈려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는 좀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치려는 스탠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왜냐면 또 들리는 대로만 쳐버리면은 여러분께 또 부끄럽게 저걸 왜 저렇게 쳤냐라는 그 혼자 신경 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걸 좀 배제하고 친다면 이런 당황스러움은 없어질 겁니다. 들리는 대로 제가 판단한 대로 아까 그 김인현처럼 치면 되니까. 내리게 되었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날 여기서 왜 고민했냐면 우리가 애국선열 할 때 이 문장 맨 처음에도 선열들께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선열들에 했을 때 제 머릿속에 선열 이게 뜬 거예요. 선혈 이게 하느라고 고민이 생겼다가 그래 선열이잖아 라는 판단을 하느라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 시험 스탠스로만 간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선혈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시험 때. 근데 공부 때라면은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공부라면. 그래서 제가 이거 선혈이라 치면 얼마나 좀 부끄럽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계속 했어요.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죠 손이 지금. 우리의 지난날은 좌절과 굴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이제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이 진정 주인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과 보면은 지금 이 구간은 너무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마련되었습니다 하고 마련해서 얘는 단타 마련되었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국민 그리고 뭐 의로가 나오고 의로 받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문장에서 지금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이 진정 주인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게 풀 문장인데 이 안에서 제가 한 글자는 약어지만 그걸 제외하고 이 전체적인 문장에서 사용한 약어가 반이 넘죠. 반이 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 누르면 이만큼 글자가 뭉텅이 뚱뚱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마음에선 되게 편안하죠. 많이 전체적으로 다 눌러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누르면 이만큼 나오니까 이런 템포 조절을 할 수 있었던 틈이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시대의 도래가 바로 그리고 이런 것들 마주하고 이제 있습니다. 동북아 시대의 도래
흐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이런 종결형에서 우리가 하고라는 약어가 있고 있습니다라는 약어가 있잖아요. 되게 익숙하죠. 이게 논설체로 가면 하고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습니다가 다로 바뀌는 경우 이게 있을 텐데, 그러면 결국에 이 앞에 뭐 생각이 붙을 수도 있고 단어만 조금씩 바뀔 뿐이지 이 뒤에 묶는 뭉텅이들은 주로 한 세트로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하고와 있습니다를 내가 딱 약어를 들었을 때 하고 잘 치고 있습니다 잘 치는데 이 둘을 묶어서 쳐보세요 했더니 좀 이렇게 끊어진다 면 이게 여러분은 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고라는 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준비되고 있습니다도 마찬가지로 빨리 준비가 되는데 내가 빨리 준비가 되는 만큼 빨리 쏴버렸더니 있습니다를 빨리 대비를 못했어요. 분명 쳐야 되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하고 턱 하고 막히는 거죠. 나 다음에 뭐 쳐야 되는지가 이제 빨리 준비가 되는 친구고 대비가 되는데 하고도 똑같이 빨리 치다 보니까 있습니다를 오히려 못 치게 됐어. 그러면 이런 보너스 문장이 여러분은 독이 되면서 여기서 속도를 팍 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여기서 손해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치는 거 보면 저 하고 있습니다가 거의 하나처럼 나와요. 2번 누른 건데 보시면 새로 동부가 시대의 도래가 뭐 하나처럼은 안 뜨지만 근데 되게 부드럽게 동부가 시대의 도래가 그죠. 그냥 슥 나오면서 저는 얘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동부가 시대가 딱 들렸을 때 바로 동부가 시대의 도래가 동부가를 빨리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날 쯤에 이 사람이 이 음성이 동부가가 나왔을 때 저는 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를 않으니까 동부가만 대비를 하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를 제가 부드럽게 있는 마주 하고 있습니다 마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저는 이 약어 2개 연결해서 치는 것 자체가 편안하고 하니까 신경이 연습이 많이 돼 있죠. 이 뭉텅이로 치는 게. 그러니까 뒤를 바로 대비하고 갈 수 있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여기가 수영으로 치자면 숨을 쉬는 공간인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근대 이후 동북아시아는 세계의 변방으로만 머물러 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한테 좀 저의 법칙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동북아시아는 이랬을 때 여러분도 이거를 동북아시아는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접하죠. 그러면 우리가 동북아라는 약어도 있고 아시아라는 약어도 있고 이걸 2개 다 익히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동북아시아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칠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저는 동북아를 치고 나머지 시아를 단타로 치고 갑니다. 또 누군가는 동북 치고 아시아를 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동북아시아 듣고 나서 혼란이 막 생기는 거죠. 약어? 막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게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쳐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법칙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치는 걸 봤을 때도 동북아시아입니다. 근대 이후 동북아시아는 세계의 그렇죠. 동북아를 약어를 쓰면서 이미 저는 시아를 칠 생각을 하고 있죠. 저랑 정해진 법칙이니까. 변방으로만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연합, 북미 지역 여기서도 왔습니다 그러나 왔습니다를 한 방에 갈 건데 그러나도 약어니까 이게 아까 하고 있습니다처럼 저는 엮여서 연결지어서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가 이제 한 방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를 바로 스무스하게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대비가 안 돼 있다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뚝뚝뚝 끊길 텐데 말은 배려가 없죠. 쭉쭉쭉 나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 돼 있으면 참 좋다. 북미 지역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족 웅비의 크나큰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시대의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중심 약어 이제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지금 조건 빼고 전부 약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많이 썼던 약어임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빨리 안 돼요. 손은 가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건가? 라는 느낌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진짜 많이 쳤던 건데도. 그래서 계속 치면서 찰나에 멈칫이 생기는 거예요. 저를 못 믿어갖고 이게. 참 이 약어가 이런 것도 기억이 확확 안 되는구나 싶었고. 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여기서 일입니다. 고민한 건 중국과 자리 잡다가 한 단어였나?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였나? 라는 고민을 했어요. 러시아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래서 띄워놓고 잡고 갈까? 이거 붙여야 되나? 이 고민하느라고 잠깐 딜레이가 걸렸습니다. 의 인력과 자원 그리고 일본의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어준다는 그 있다잖아요. 이거를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듣고 쳐야 된다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여러분이 보고 치기로만 연습이 돼 있으면은 보시고 아 그냥 이해 쉬우시구나 하고 치실 텐데 이걸 음성으로 딱 들었을 때 해양을 여러분이 있는을 듣고 바로 그냥 이런 이 쌍시옷을 붙인다거나가 되지 않고 시옷 올바른 맞춤법이죠. 이것도 여러분이 듣고 아 이게 이시였나 뭐 그냥 시옷이었나 쌍시옷이었나 이런 판단이 아니라 이런 내가 알고 있는 맞춤법에서 이걸 만약에 듣고 치기에서 마주했다 하면 이런 포인트들 내가 듣고 아까 그 동북아시아의 그 법칙처럼 내가 듣고 그냥 쌍시옷 있는 아 약어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 얘는 이어준다라는 거에 그 법칙이 만들어져 있겠죠. 이거는 듣고 결국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듣고 치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테스트,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런 부분들 만약에 테스트 그냥 시험으로 갔을 때 내가 있는을 쳤더라도 공부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몸에 계속 습득을 하는 거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 고민이 안 생기실 거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의 아 이제 좀 어려운 거 나옵니다. 제가 이 음성에서 지금 이제 2분 왔는데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던 파트예요. 이때 제 심리는 일단 한번 보시죠. 하늘과 바다와 땅에 걸친 물류와 세계 인류의 정보와 기반과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틀렸거든요 이거. 나중에 답지를 이제 보니까 인류래요. 인류. 근데 저는 이거 이 템포 안에 고민할 틈도 없었어요. 이때 스탠스는 문맥의 흐름이 아니라 제가 들었던 거를 듣고 제가 이제 판단하고 치는 거에만 온전히 거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하늘과 바다에서 또 마음 편하게 갔어요. 근데 갑자기 말의 템포가 이게 뭐지라는 게 제가 정말 순간적으로 해서 정신을 놔버리면 건들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얘가 말이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제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다 치고 나서 속으로 될 뻔했다 그런 마음이 있던 거죠. 한번 다시 볼까요? 하늘과 바다와 땅에 걸친 물류와 세계 인류의 정보와 기반과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음성이다 보니까 좀 흐름이 이렇게 온 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만약에 시험 때도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면은 야 이게 시험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게 나왔으면 멘탈 여기서 좀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붙잡는 구간이 중요하고 이 영상 후반부에 저 완전 뚜드러 맞는 거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참 그냥 공부하기 좋은 포인트긴 했다 라는 거 그래도 잘 살아가지고 이거 넘기고 나서 와 살았다 이거 여기서 망했으면은 이게 이제 제가 새 테스트로 갈 건데 다시 한번 좀 또 다시 재 테스트가 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만 쳤습니다.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닙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면 광활한 대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도 광활한 대륙을 향 제가 실크로드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전 실크로드 뜻이 뭡니까 하면 전 뜻은 몰라요. 근데 들으면 알죠. 실크로드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크로드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안다고 막 실크로드 막 이렇게 빠르게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쳤을 때는 실크로드가 가능하지만 저 듣고 치기를 했을 때 순간에 저 음성을 듣고 그 전에 연결되고 철회를 치면서 실크로드를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얘를 아 실크로드구나 하지만 치는 거는 따다다당이 아니죠. 열리면 광활한 대륙을 향해 실크로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구나라고 판단을 했다고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절이 좀 됐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중국 이때도 대륙이라는 새로운 딜레이가 걸린 게 나아갈 수가 제가 약어를 하나로 쓰거든요. 이제 나아가 시리즈를 써가지고
근데 나아갈 수를 써놓고 나서 맞나? 이게 되는 거예요, 손에. 그러니까 마침 또 이전 영상이 어제 올린 게 원장님이 이제 약어에 대한 걸 담아 놓으셨는데 그대로 제가 이제 온 거예요. 이 숙련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손을 하고 나서 나아갈 이게 맞았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이게 아니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갔겠죠.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2번 누르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기회는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중국 대륙이 나아갈 수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떼서 손은 떼가지고 글자는 나왔지만 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치면서 저는 텍스트를 보면서 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텍스트를 보긴 보지만 저는 텍스트에서 잘 나왔나 이거를 계속 신경을 쓰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잘못 눌렀을 때 이거 오타다 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키보드 치는 걸 지금 보시면 소리가 막 크게 어디가 세지고 막 짓뭉개고 이런 건 크게 없어요. 분명 구간은 있지만 저도 이제 운주법이 많이 무뎌져가지고. 근데 저는 그러면은 제 손이 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균일하니까 대부분. 근데 여기서 탁 빼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일단 이 자리가 맞나 라는 건 거죠. 완전 실수한 거, 완전 실수. 이 뒤에 아까처럼 그런 말의 흐름이 빠른 게 나오거나 좀 이런 생소한 그런 꼬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꼬일 수 있는 단타가 나오거나 했다면 저 템포에서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박살 났겠죠. 근데 다행히도 라는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가 나왔고 그곳에는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완전 실수한 거죠, 이건. 있습니다.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무한한 자원도 있습니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물류와 금융과 이것도 한반도 하고 나서 지금 띄어쓰기가 됐잖아요. 여기서 한반도 가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반도 뒤에 띄어쓰기를 넣어서 바꿔놨다는 사실도 잊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 약어를 쓸 때도 있지만 안 쓸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약어가 띄어쓰기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게 확립이 되어 있었으니까, 옛날에 이게 그냥 당연히 되어 있던 건데 이젠 되어 있었으니까 라고 표현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한반도하고 그냥 단타 가를 쳤더니 치고 나서 안 거예요. 저게 띄어쓰기 있었네. 근데 또 지우고 가기에는 이거 박살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저거 갔고요.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현실로 만들어야 요건 이제 앞에서 실수가 나온 거죠. 우리에게는 앞에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앞에를 약어로도 갈 수 있었는데 제가 이거 그냥 과감하게 단타로 선택이 됐는데 하고 띄어쓰기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손이 앞에 있는 미래입니다. 띄어쓰기를 했는데 씹힌 거예요. 결국 타이밍이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있는이 나왔는데 이때는 제가 이건 인지하지 못한 오타가 돼버렸어요. 손을 너무 빨리 움직인 거예요, 이거. 지금 치면서 제가 운지법이 많이 무뎌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손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게 빠르다 보니까 당연히 안정성이 무너지게 되고, 지금 저의 떨어져 있는 요 숙련도 안에서, 요 감각 안에서 베스트를 찾아야 되는데 또 이게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잘 치고 싶어 갖고 저도 또 빨라지는 그게 있어 갖고 어쨌든 씹혀서 지우고 넘어간 거죠. 이때 우리 앞에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현실로 제가 백스페이스 2번을 치고 있는을 지워야 되니까 2번 치고 띄어쓰기를 한 뒤에 있는이라는 것까지 전부 저의 계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백스페이스를 한 다음에 이제 뭐 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 있어야 돼요, 그게.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는인데 할이라고 적어버렸어요. 그러나 동북아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남북이 대립하며 여기서 왜 계속 고민했냐면 한반도 애인데 제가 지금 이거를 애랑 의까지 다 구분을 하면서 칠라 했는데 이 답지 보니까 그 틀린 게 많더라고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N지 의인지까지 판단을 하려면 한반도 평화를 시키는, 뭐 시키는까지 확실하게 들어야 제가 이게 애구나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계속 들으면서 이게 애냐 의냐 요거 고민하면서 갔는데 정착시키는까지 듣고 갔어도 이거는 제가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하죠. 왜냐면 너무 이게 조금 밀리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저의 그게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무서운 거죠. 뭐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계속 이 생각을 하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한동부가 중심 국가의 꿈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가 이제 여러분이 또 볼 수 있는 포인트죠. 긴장 약어를 써야 되는데 제가 잘못 눌러서 가장이 나와버렸어요. 그때 음성이 되게 많이 밀렸죠. 한동부가 또의 긴장이 고조되는 한동부가 중심 국가의 고조되는 한 동부가 꿈은 한동부가 중심 국가의 꿈은 중심 국가의 꿈은 했는데 지금 요 음성까지 나왔을 때 제가 긴장이를 이제 쳤어요. 그럼 저는 이제 고조된을 쳐야 되죠. 이만큼 밀렸을 때. 와, 이때 제가 그냥 포기를 해버렸다면 마음속으로 했다면 건들지도 못했겠죠. 이제 블랙아웃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근데 여기서 이제 붙잡아야죠. 계속. 긴장을 제가 고쳐 쓰면서도 틀린 거 여기 고쳐야지가 아니라 이거는 이대로 가 있고 계산돼 있고 그 뒤에 쳐야 되는 걸 끝까지 붙잡은 상태에서 풀어낼 때 이때 제가 손을 밀린 게 너무 많아 하고 빵 하고 손을 이제 팍 빠르게 간다면 저는 이거 다 못 쳤을 거예요. 완전히 다 박살났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손을 되게 천천히 가죠. 한동부의 긴장이 고조되는 한동부가 중심 국가의 꿈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느려졌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구간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계산이 다 되면서 그러니까 이 감각이죠. 그냥 다음에 고조 쳐야 되는 거 알아 되는 그 다음에 한 동부가 이거를 잔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잔상을 빨리 쳐야 돼 하고 손을 빨리 내미는 순간 바로 박살난다는 거예요. 손을 빠르게 내미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빠르게 내밀었다면 그만큼 다음도 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빠르게 내밀고 멈칫이 생겨버렸다. 그러면 뒤 바로 블랙아웃 옵니다. 근데 보고치기에는 이게 있잖아요. 텍스트가.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크게 멈칫거리더라도 다음은 이걸 치는 거곤 할 수 있지만 음성에선 그게 안 되죠. 텍스트가 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급하게 손이 튀어나가지 않는 것만 집중을 간 겁니다. 평화와 번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건 이제 이번에 애랑 의 판단을 성공을 했는데 정착시키기까지 들고 나서 애구나 했는데 평화를인데 노력을 기울여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를인데 제가 의라고 적어버렸죠. 아주 그냥 당황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빈번해졌고 이산 가족이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로도 열렸습니다. 딱 듣고 육로라는 판단.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때도 북핵이 한 단어가 아니라 북핵을 띄어서 가긴 해야 되는데 저것도 치면서 계속 고민을 했네요. 저는 북한의 핵 개발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것도 실수한 거예요. 핵 개발에 하고 개발에까지 빨리 치고 나서 전 결국 단호히가 빨리 안 나왔잖아요. 이게 결국 멈칫이에요. 그럼 저는 저 핵 개발이라는 걸 치는 걸 잘못 쳤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빠바박 나온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안 끊어져야 잘하는 겁니다. 다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이것도 뭐 해결이라는 약어를 저는 쓰는데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전부 약어예요. 저는. 그랬을 때 이 뒤에 아까 하고 있습니다처럼 되어야 합니다가 저는 아예 한 방으로 거의 묶어져 있어요. 되어야 치고 합니다를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한 세트처럼 묶여있게 연습이 돼 있다 보니까 해결되어야 합니다가 이제 2개에서 해결까지 붙어서 3개가 됐죠. 근데 해결 앞에 뭐가 붙을진 달라지지만 해결하고 되어야가 붙었다. 그럼 저는 해결되어야도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가 이렇게 하나처럼 유려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저의 무기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속기 이제 현직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물 흐르듯이 이제 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은 이런 무기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깨진다면 우리는 엄청난 재앙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저것도 국민의 재앙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하나처럼 나오게 되죠. 우리 아까 하고 있습니다처럼 마찬가지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나오고 할 수 있습니다도 있겠죠.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는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드리고를 저는 약어를 쓰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치고 나서 드리고가 대비가 안 돼요. 뭐였지? 이게 뜨니까. 야당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구해나갈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나라 약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다 약어로 썼는데 이때도 쉼표 쓸걸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손이 또 급하게 튀어나갔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고민한 거예요. 저기서 일본에서 이제 일본부터 쉼표 치면 되거든요. 근데 하다가 쫄아버렸습니다.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능동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완전 이거는 정신 놓고 친 거죠. 지금 3번 나왔잖아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근데 이걸 그냥 그럼 여기서 또 눈치를 또 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 이것도 감각이 제가 무뎌졌다 생각하는 게 한반도의 평화를 했을 때 제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 평화를 정착해서 이제 평화가 갔지만 그럼 전 여기서 애로 고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전에 두 방을 애라는 거를 알려준 상태잖아요. 그럼 저는 그것도 염두에 둔 상태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이 점점 후반부 가니까 잘 쳐야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오래전 우리의 선열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이거 고민했어요. 이게 지금 저도 또 찾아봐야 되는데 한마음 한뜻이 한마음은 하나고 한뜻은 띄우는 건가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근데 이건 그냥 과감하게 털어내고 갔습니다. 이거 고민하다 다 박살날 것 같으니까. 빈부와 귀천, 남녀와 노소, 지역과 종교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는 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부의 분열과 반목 하나처럼 나오죠? 되어야 합니다.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 있으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권까지 상실했던 저기도 에서 뒤처질 수밖에 여기서도 하나처럼 나오는 질 수밖에 없다. 리을 수밖에 없다.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뒤처 하고 나서 질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질수를 하나로 치니까 그럼 저는 이 뒤처만 다른 거고 여기서부터는 저의 또 무기인 거죠. 뒤처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없습니다. 국권까지 상실했던 오래전의 실패가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3.1 정신을 되돌아보며 역사의 교훈을 여기서도 지금의 저는 뒤에 띄어쓰기가 있거든요. 띄어쓰기가 있는데 이때 쓰면 띄어쓰기가 되는 걸 아니까 지금 하고 나서 저는 백스페이스를 쓰고 이 단타를 써주고 야말로를 써준 겁니다. 그게 이제 한 패턴처럼 묶여져 있죠 제 손에. 지금이야말로 3.1 정신을 되돌아보며 그죠. 지금 하고 얘가 있었네 아니면 그냥 얘를 무시하고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틀린 상태로 치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라는 걸 들었을 때 지금은 뒤에 약어가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하고 백스페이스를 간 다음에 야말로를 써줘야 된다. 3.1 정신을 되돌아보며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마음속에 지역 갈등의 응어리가 있다면 속에 지역 입니다. 할 때 하고 나서 띄어쓰기가 있는데 제가 입니다를 쓰니까 앞에 붙죠. 입니다를 여러분이 이거는 약어를 수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입니다가 띄어서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get 약어도 그렇고 입니다도 그렇고 뒤랑 띄어서 적어야 되는 게 없는 게 확실하다면은 이 친구들은 앞에 붙여쓰기를 넣어서 약어를 수정해주면 좋겠죠. 갈등의 응어리가 있다면 가슴을 열고 풀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두드러 맞는 구간 나옵니다. 어른은 젊은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젊은이는 어른의 경험을 구해야 합니다. 차별받고 소외되어 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거 진짜 저희 원생분들 보여드리기 너무 부끄러워갖고 이걸 진짜 이때 죽고 싶었는데 이거 그냥 끄고 영상 올리지 말까 이 생각했는데 솔직하게 가겠다.
해서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젊은이에서 박살난 이유가 젊은이에요. 젊은이. 제가 젊은이 약어를 쓰는데 이걸 쓴 지도 10년이 넘었죠. 와, 근데 젊이라는 제가 점이라는 글자를 단타로 쳐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초반에 익혀가지고 계속 썼던 건데, 젊은이가 딱 들렸을 때 저는 이게 너 이름 뭐야? 나 조용혁처럼 젊은이 하면 그냥 약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인데, 딱 들었을 때 어른은 하고 나서 젊은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였지? 이게 되니까 여기서 그냥 판단 내리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이제 영상 막바지란 말이에요. 6분까지 있는 게 이제 시점하는 게 나오는 건데, 이제 막바지니까, 막바지 느낌이 오니까, 와, 이게 또 찍으면 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찍으면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더 떨리는데, 다 왔는데 여기서 조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들면서, 근데 젊은이가 왜 안 떠오르지 해가지고 얘를 단타로 쳐 말아 하면서. 본 사람 다시 한번 볼까요? 귀 기울이고 젊은이는 하고 단타로 쓰고 가잖아요 지금. 와, 저의 리얼미움이 어떻게 누르는 거였더라 까지도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의 경험을 구해야 합니다. 차별받고 소외되어 온 사람들에게 더 아예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관심과 제가 우리 원생분들께서 혹시나 이걸 보시고 그럼 왜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피드백을 했냐라고 이제 화가 나실 수 있는데, 이건 진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키보드를 진짜 너무 오랜만에 쳐서 그래요. 정말로. 제가 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도 참 혓바닥이 길고 그런데 한번 이해해 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쳤으면 안 됐다. 그래서 거의 한 줄이 지금 탈자로 날아가 버렸죠. 이때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진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참된 주인으로서 국민 모두가 국정에 참여하고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요거 또 계속 헷갈렸죠. 아까 그 온 참여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참여 온 국민의, 이번엔 온 국민으로 가는데 이 TTS가 시대 국정에 참여하고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참여하고 온 국민의 이렇게 원래 사람이 실제로 말을 했을 때도 뭐 국정에 참여하고 온 국민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TTS 잘못이 된 거죠. 그냥 이거 바로 텍스트 넣고 음성만 만든 거라서 조절을 안 해준 건데, 그러니까 얘는 참여하고 온 국민의 이렇게 되니까 저는 뭘 참여하고 왔다는 건가? 이게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온 국민을 생각하는 게 조금 걸린 거예요. 딜레이가. 모으면서 국민 모두가 국정에 참여하고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참여 시대를 그리고 샷건을 한번 쳤죠. 저 마지막 죽고 싶어갖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친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도 이제 새 테스트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걸 치고 나서 뒤에 채점본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97 나왔던 게 여기 3일절이 이 답지는 한글로 3일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숫자로 3일로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5자로 들어갔고, 이 84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여기 영상에는 안 담았는데 채점에서 고쳐서 보니까 이제 98 나오더라고요. 98. 뭐 저런 거는 뭐 고치든 아니든 그딴 건 이제 저한테는 필요가 없죠. 점수가 몇 점인지가 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쳤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 빨랐던 구간, 이 세계 인류의 정보화 개발을 했을 때 인류인지 판단할 틈도 없었어요. 그거 만약에 판단했으면 저 뒤를 완전히 다 박살났을 거예요. 탈자가 났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하는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리라 적었다 했잖아요. 부끄러운 거죠. 이거 놓은 거예요, 정신을. 이 정착 이것도 나왔고, 이런 게 이제 속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센스가. 한 주제로 실제 사람이 말을 했을 때도 이 패턴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요. 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뒷말이 뭐가 나올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감히 하면 안 되지만서도 계속해서 반복됐을 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야만 했었어. 그래야 이 판단하는 시간도 빨라지고 제가 딱 단도리 지을 수 있는데, 저런 부분이 아쉬웠고, 이 평화를도 마찬가지로 이거 의애로 고쳐놓고 혼자 이제 좋았어 한 다음에
평화의로 쳐버린 다음에 이걸 인지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친 다음에 채점을 돌린다 하면은 저는 점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점수 절대 안 봅니다. 점수 의미 없어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 구간에서 내가 그랬지 라는 것들, 그러면 저 구간을 다시 한번 잠깐 쳐볼 수도 있고, 그냥 뭐 보고치기로 뭐 했을 때 운지법적인 느낌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활용도 가르치잖아요. 활용적인 느낌도 보는 거예요. 그 활용적인 느낌은 보고치기를 제가 다시 해봤다 그러면은 막 여러분이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보고치기를 했어요. 듣고치기를 쳤어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망했어. 그때 다시 멈추고 그 구간을 다시 쳐봤더니 또 잘 쳐져. 그럼 도대체 뭘까 했던 그 뭘까의 순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뭘 잘못했길래 이게 안 됐고, 뭘 했길래 이게 됐고를 저는 이제 이걸 다시 공부해 본다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쳐보고 잘 쳐지면 쭉 넘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 쳤던 느낌이 남아 있으니까 저기서 저렇게 쳤지, 내가 이렇게 풀어냈구나, 이런 것들, 그 느낌을 보는 겁니다. 작살 났죠. 여기 젊은이들은 어른의 경험을 구해. 어려운 거 하나 없는데, 여기 저 젊은이 고민 한번 했다고. 이때 이 젊은이 고민 속에 난 끝났다라는 생각도 있던 거죠. 이거를 진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우리 원생분들, 진짜 날 어떻게 보실까. 네, 이런 거 빨리 그러니까 버리고가 아니라 빨리 이건 단타로 판단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단타 판단, 야거 판단이지. 원장님이 이전 영상에도, 어제 영상이죠,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방법에 대한 것도 이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가 그대로 작살이 나버리니까 참 그렇고, 그래서 한 줄이 길게 나버려가지고 이 점수가 이렇게 깎이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는 건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채점본을 보여드렸는데, 새 테스트를 치는 게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어제 한 번 더 쳐봤거든요. 이 연설 말고 논설을 만들어서, 논설이 여러분이 시험 때 내용이 뭐 이렇게 좀 너무 생소한 게 나와서, 그래서 원래 취지 자체가 이 말씀이 많이 나온 거를 내가 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자, 이렇게 했던 건데, 어제 그 논설을 쳤던 거는 진짜 그 쳤을 때 그냥 나 이거 못 올리겠다, 그러니까 키보드 자체를 못 치겠다가 됐다가 두 번 쳤더니 두 번째 때 이제 98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걸 그대로 올릴까, 이걸 똑같이 그 논설을 분석으로 만들어서 올릴까 하다가 수업 끝나고 세 번째 이렇게 쳤더니 100이 나왔단 말이에요. 고민했죠. 근데 이제 너무 인위적인 느낌도 있고, 이 취지 자체가 제가 치는 거 막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잘 친 거 보여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시험 때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녹화하니까 진짜 많이 떨리더라고요. 예전에 날이 많이 서 있을 때는 언제든지 보여드리겠다, 이제 들어와, 이런 느낌이었는데 녹화를 켜니까 많이 떨렸어요. 아무튼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를 쳐봄으로써 이제 또 우리 원생분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또 더 나아가야 될지 더 그냥 감각적으로 더 공감할 수 있는, 내가 잊고 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경험이 됐고요. 이번 시험 보셨을 때 뭐 좀 이슈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뭐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 어쨌든 시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너무 잘 된 거고, 뭐 안 됐다고 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시험에. 그래서 요 분석이 꽤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유튜브 여기 댓글에다가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생 여러분은 제가 진짜 너무 무뎌졌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아무튼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풀 버전 나올 거니까 그러면 또 보시면은 그래, 그렇네, 제가 분석했던 것처럼 이런 게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급 연설체 낭독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84번째 3.1절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애국 선열들께 한없는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현, 오늘 우리는 일제의 총칼에 맞서 맨주먹으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을 뒤덮었고 우리는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외의 독립투쟁은 더욱 힘차게 전개되었습니다.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마침내 우리는 빼앗긴 국권을 되찾았습니다. 3.1 정신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온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빛나는 정신을 계승하여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오늘의 참여정부는 바로 그 위대한 역사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아픔의 근현대사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날은 좌절과 굴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이제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이 진정 주인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시대의 도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대 이후 동북아시아는 세계의 변방으로만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연합, 북미 지역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족 웅비의 크나큰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시대의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인력과 자원 그리고 일본의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에 걸친 물류와 세계 인류의 정보와 기반과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닙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면 광활한 대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중국 대륙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무한한 자원도 있습니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물류와 금융과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동북아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남북이 대립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한동북아 중심국가의 꿈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빈번해졌고 이산가족이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로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북한의 핵 개발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한반도의 평화가 깨진다면 우리는 엄청난 재앙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는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야당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구해나갈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능동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오래전 우리의 선열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빈부와 귀천, 남녀와 노소, 지역과 종교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는 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 있으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권까지 상실했던 오래전의 실패가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3.1 정신을 되돌아보며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마음속에 지역 갈등의 응어리가 있다면 가슴을 열고 풀어야 합니다. 어른은 젊은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젊은이는 어른의 경험을 구해야 합니다.
차별받고 소외되어 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참된 주인으로서 국민 모두가 국정에 참여하고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참여 시대를